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농구 시즌을 맞아 NBA와 국내 농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농구 외에도 축구와 야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합픽들이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꾸준하게 적중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개막 후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하면서 우승 후보다운 시즌 출발을 알렸던 보스턴인데 난적 필라델피아와 미네소타에게 일격을 맞으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팀의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은 역시나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1, 2옵션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적생 드루 할러데이와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역시 리그 정상급 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드루 할러데이는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가드 자원이고, 포르징기스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3점슛을 비롯해 중장거리 야투 능력을 두루 갖춘 다재다능한 센터입니다. 게다가 어느덧 보스턴에서 3년차를 맡고 있는 데릭 화이트가 올 시즌 각종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이텀과 브라운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 시점 주전 5명은 보스턴이 리그에서 최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리그 최정상급 주전들에 비해 벤치 자원들이 부실한 보스턴인데 86년생 노장 알 호포드와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떨어지는 페이튼 프리차드와 샘 하우저가 현재 보스턴의 벤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호포드는 경험이 워낙 많고 중요할 때 언제나 한 방씩 터뜨려 줄 수 있는 선수지만 전성기가 한참 지났고, 프리차드나 하우저는 3점슛이 좋은 슈터들이지만 일정 수준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스코어러의 유형은 아닌 만큼 보스턴은 올 시즌 주전들이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대를 얼만큼 잘 버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전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 점수 차이를 벌려놔야 하고, 벤치 세컨 유닛 구간대의 선수 로테이션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올 시즌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댈러스 원정에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팀의 에이스 파스칼 시아캄이 댈러스전 31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알렸고, 오지 아누노비 역시 26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데니스 슈로더와 스카티 반스 역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특히 벤치에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크리스 부시에이가 26득점을 합작하면서 댈러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팀의 핵심 가드였던 프레드 밴블릿이 팀을 떠나면서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한 토론토인데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팀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슈로더는 현재 평균 득점 17점, 평균 어시스트 8.4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슈로더의 리딩을 필두로
토론토가 자랑하는 시아캄과 아누노비, 반스 이 포워드 라인들이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강력한 우승후보 보스턴이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토론토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멕시코에서 치러졌던 직전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짜릿한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종료 30여 초를 남기고 2점 차로 뒤지고 있었던 애틀랜타인데 트레이 영의 어시스트를 받은 디존테 머레이가 극적인 역전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신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틀랜타가 자랑하는 올스타 백코트 듀오가 진가를 발휘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트레이 영은 올랜도전 41득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고, 디존테 머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러치 상황에서의 역전 3점슛 포함 16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애틀랜타의 장점은 이 두 명의 올스타 가드 외에도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다는 건데, 주전에서는 디안드레 헌터와 제일런 존슨, 벤치에서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와 오녜카 오콩우가 언제나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개막 직후 두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던 애틀랜타인데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면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의 활약을 필두로 앞서 말씀드린 주전과 벤치 자원들이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상승세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직전 올랜도전을 멕시코에서 치르고 온 애틀랜타지만 토요일 휴식을 취하는 만큼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마이애미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팀의 에이스라 할 수 있는 타일러 히로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졌습니다. 올 시즌 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애미인데 전체 30개 팀 중 팀 평균 득점이 27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27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내 평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타일러 히로의 이탈은 마이애미에겐 치명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전 센터 뱀 아데바요가 맹활약하고 있고 에이스 지미 버틀러도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히로의 이탈은 너무나도 뼈아픈 마이애미입니다. 올 시즌 뚜렷한 영입이 없어서 주전과 벤치 모두 전력 보강에 실패한 마이애미인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마이애미의 타일러 히로의 부상 공백과 최근 홈팀 애틀랜타의 흐름을 고려해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 다시 만났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홈팀이었던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 백코트 듀오의 맹활약에 힘입어 11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이어오던 골스전 연패를 끊었습니다. 홈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덴버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디트로이트 원정 승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홈 극강 덴버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분전했지만 클러치 상황 야투들이 림을 외면하면서 3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던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팀의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6개 포함 23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주전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골스의 핵심 주전 중에 한 명인 앤드류 위긴스가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고, 클레이 탐슨 역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곤 있지만 기복 있는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 6승 3패를 거두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인데 패배한 3경기 모두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모두 30점 미만 20점대 득점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20점대 득점도 준수한 활약이지만 커리 기준으로는 다소 부진한 득점이라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위긴스와 탐슨의 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커리가 30에서 40득점은 해줘야 확실히 주전들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골스의 현 상황입니다. 베테랑 크리스 폴을 필두로 팀의 젊은 피 조나단 쿠민가와 모제스 무디가 벤치에서 힘을 내주고 있고, 다리오 사리치까지 합류하면서
벤치 구간에서는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경쟁력이 더 생긴 골든스테이트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커리의 활약 여부와 탐슨과 위긴스의 기복 없는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겠고, 얼마 전 개인 사유로 인해 경기에 결장했었던 드레이먼드 그린의 출전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상대팀 클리블랜드가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을 필두로 높이와 페인트 존에 강점이 있는 팀인 만큼 그린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 전 골든스테이트와의 맞대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 도노반 미첼과 다리우스 갈랜드가 55득점을 합작하면서 지긋지긋했던 골든스테이트전 12연패를 끊는 데 성공했었던 클리블랜드입니다. 다만 직전 오클라호마 시티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골스전 승리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클리블랜드입니다. 이 경기에선 미첼과 갈랜드가 극심한 3점슛 야투 단조를 보였던 게 가장 뼈아팠습니다. 에반 모블리와 제럿 알렌, 맥스 스트로스 나머지 주전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에이스들의 부진을 온전히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벤치 에이스 카리스 르버트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9득점을 올리면서 경기 막판까지 오클라호마를 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골스와의 1차전에서는 미첼과 갈랜드가 맹활약해서 승리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얼만큼 기복 없이 미첼과 갈랜드의 3점슛이 성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모블리와 알렌이 버티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프론트코트는 골스에게 크게 밀릴 게 없는 만큼 미첼과 갈랜드 이 백코트 듀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골든스테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서울 SK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홈팀 DB는 개막 후 7연승을 질주하다가 직전 정관장전에서 아쉽게 석패하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용병 디드릭 로슨을 영입했고 이 로슨이 팀에 잘 녹아들면서 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로슨이 캐롯에서 뛰었을 때는 골밑 수비 부담이 상당했지만 DB의 장신 라인업 김종규와 강상재를 만나면서 수비 부담이 줄면서 로슨의 공격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력뿐만 아니라 동료를 살려주는 특유의 패싱 능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로슨인 만큼 팀 전반적인 경기력도 같이 상승한 올 시즌 DB입니다. 직전 정관장전에서 로슨이 평소와 다르게 다소 부진하면서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연승 구간 보여줬던 경기력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천적 SK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SK는 현재 리그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아시아 슈퍼리그를 병행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부침이 있는 상황입니다. 8일에도 대만 원정을 떠났던 SK이고 그 경기에서 팀의 에이스 자밀원이가 45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져 가고 있고 자연스레 경기력도 좋지 않은 SK입니다. 무엇보다 용병 자밀원이에게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이어지면서 원희가 결장하는 경기나 원희가 쉬는 구간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SK입니다. 팀의 야전사령관 김선영이 아직 폼이 올라오지 못했고 야심차게 영입한 오세근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밀원희는 국내 리그에서 알고도 막지 못하는 원탑 용병임에는 틀림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김선영과 오세근, 더불어 허일영과 최부경 등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살아나야 원희와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고 언제나 우승 후보로 자리하고 있는 SK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 가지 SK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지난 시즌 SK가 DB 상대로 5승 1패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올 시즌 현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DB가 디드릭 로슨의 합류로 올 시즌 전혀 다른 팀이 되기는 했지만 스포츠에서 소위 천적 관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SK가 저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경기 같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기본적으로 홈팀 DB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지만 DB의 상승세를 꺾을 팀이 있다면 그 팀은 천적 SK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마킹을 통해 SK 쪽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홈팀 정관장은 직전 원주 디비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리던 DB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 값진 승리였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에 빛나는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핵심 멤버였던 변준영이 입대했고 용병 오마리 스펠맨의 부상 공백, 문성곤의 이적 등이 겹치면서 시즌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근 3연승 구간 박지훈과 이종현, 배병준 등이 맹활약했고 데릴 먼로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스펠맨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워주고 있습니다. 렌즈 아반도 역시 기복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정효근과 최성원도 활약해주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정관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5연승을 달리고 있는 LG지만 최근의 경기력이라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서울 SK와 부산 KCC를 상대로 각각 19점차, 20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경기력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입니다. 핵심 용병 아셈 마레이가 꾸준하게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을 잘 지켜주고 있고 시즌 초반 부진했던 이재도와 양홍석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유기상은 직전 KCC전에서 3점 슛을 8번 시도해 6개나 성공시키면서 18득점을 올렸고 득점뿐만 아니라 상대 에이스 허웅을 잘 막아내면서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기존의 핵심 멤버들의 활약과 루키의 활약이 어우러져 역시나 우승 후보 중에 한 팀다운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LG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정관장 역시 흐름이 좋지만 원정팀 LG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고양 소노와 부산 KCC의 경기입니다. 홈팀 소노는 직전 KT전에서 무려 3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전성현이 3점슛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하윤기와 페리스 베스로 이루어진 KT의 프론트코트진의 높이에 고전했었던 소노고 팀의 고질적인 약점이 잘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활약해줬던 디드링 로슨이 원주 DB로 떠나면서 대체 선수로 제로드 존스를 영입한 소노인데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뼈아픈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KCC 역시 알리제 드존 존슨과 라거나가 프론트코트를 구성하고 있는 팀인 만큼 골밑에서는 열세가 예상되는 소노입니다. 이정현과 전성현, 소노가 자랑하는 원투펀치가 모두 3점 슛이 터져줘야만 하는 상황이고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제로드 존스가 살아나야만 KCC 상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KCC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즌 개막전 치러졌던 컵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역시나 이번 정규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었던 KCC인데 정관장과 LG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특히 직전 LG전에서는 에이스 허웅이 20분을 뛰는 동안 3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부진했고 정창현과 이승현 역시 한자리수 득점에 그치면서 무기력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최준용과 곧 제대가 임박한 송교창의 공백이 크다고 해도 KCC는 나머지 선수들로도 충분히 성과를 내야만 하는 전력을 갖춘 팀인데 시즌 초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소노는 리그에서 페인트존이 가장 약한 팀이고 알리제 존슨과 라거나를 앞세워 골밑을 장악한다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KCC입니다. 허웅을 비롯한 앞서 말씀드린 국내 선수들이 직전 LG전만큼 극도로 부진하지만 않는다면 소노야말로 KCC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직전 샌안토니오전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줄리어스 랜들이 2경기 연속 20점 이상 득점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RJ 베런 역시 2경기에서 50득점을 올리면서 스코어러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밀워키전에서 45득점을 득점했다가 클리퍼스전에서 7득점을 올리는 등 올 시즌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일런 브런슨 역시 샌안토니오전에서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연승에 일조했습니다. 브런슨과 랜들, 베럿 이렇게 팀의 주축 3인방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벤치 에이스인 임매뉴얼 퀴클리 역시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준 평균 실점 102.8점으로 이 부문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특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는 뉴욕인 만큼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지 않은 팀 중에 하나인 샬럿을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워싱턴전에서 대패하면서 2연패를 당했습니다. 현재 기준 리그 30개 팀 중 평균 실점 28위를 달리고 있는 샬럿인데 평균 실점 31위를 달리고 있는 워싱턴에게 132점을 실점하면서 패배했을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팀 에이스 라멜로 볼이 2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분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PJ 워싱턴 역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핵심 가드 자원인 테리 로지어의 부상 이탈이 커 보이는 샬럿입니다. 사실상 수비는 원체 좋지 못한 팀이고 공격력으로 상대를 잡아야 하는 샬럿 입장에서 시즌 개막 후 5경기 평균 22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던 로지어의 이탈은 너무나도 큰 악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뉴욕은 리그에서 가장 끈적끈적한 수비력을 가진 팀인 만큼 원정팀 샬럿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클리퍼스를 상대로 한 승리여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대형 악재가 생긴 브루클린입니다. 바로 올 시즌 팀 공격을 이끌면서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던 캠 토마스가 클리퍼스전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시즌 개막 후 8경기에서 평균 26.9점을 기록하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캠 토마스의 부상 이탈은 브루클린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칼 브리치스와 도리안 핀니 스미스, 팀의 핵심 멤버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벤 시몬스와 캠 존슨의 복귀가 임박했지만 브루클린 공격에서 캠 토마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로니 워커 4세가 직전 2경기에서 40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올 시즌 출전한 경기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 활약해줘야만 캠 토마스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은 직전 샬럿전 승리하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카일 쿠즈마가 3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조던 풀은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11점에 그쳤지만 벤치 자원들이 맹활약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다닐로 갈리나리와 딜론 라이트, 랜드리 샤맥과 코리 키스퍼트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세컨 유닛 구간 샬럿을 압도했었던 워싱턴입니다. 현재 워싱턴은 리그 30개 팀 중 수비가 가장 좋지 못한 팀 중에 하나인데 브루클린을 잡기 위해선 직전 경기처럼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팀의 원투펀치 카일 쿠즈마와 조던 풀이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들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벤치 세컨 유닛들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브루클린이 캠 토마스를 포함해 결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다수 있는 만큼 워싱턴이 충분히 경기를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제임스 하든을 품으면서 하든과 웨스트브룩,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로 이어지는 이른바 슈퍼팀을 완성한 클리퍼스인데 경기력은 기대 이하인 상황입니다. 하든 합류 후 2경기에서 모두 패배한 클리퍼스고 모두 100점 미만의 팀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공격력과 리딩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역시나 수비력과 활동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하든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로버트 코빙턴과 니콜라스 바툼, 마커스 모리스 등 팀의 로테이션 자원들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팀의 뎁스도 얇아진 클리퍼스입니다. 하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하든은 이적 문제로 인해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면서 실전 감각 및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이고, 원래 공을 자신이 잡은 상태에서 공격해야 하는 선수인데 현재는 그러한 공격 패턴과 동료들과의 동선 정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하든은 센터와의 투맨 게임과 픽앤롤에 아주 능한 선수지만 현재 클리퍼스의 주전 센터 이비차 주바치와의 호흡도 지금 당장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하든을 팀에 어떻게 녹아들게 하느냐가 클리퍼스에겐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 상대가 핵심 주전 자원들이 대거 결장 중인 멤피스인 만큼 클리퍼스가 연패를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경기들에서처럼 하든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클리퍼스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에이스 자모란트가 징계로 결장 중이고, 주전 센터 스티븐 아담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면서 전력이 크게 약화된 채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막 후 8경기에서 1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원체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있는 팀인 만큼 이번 클리퍼스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모란트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현재 팀의 1옵션을 맡고 있는 데스먼드 베인이 8경기 평균 25.1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고, 아담스를 대신해 골밑을 지키던 제비어 틸먼 역시 부상 아웃되면서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핵심 로테이션 자원인 자이어 윌리엄스와 존 콘차르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클리퍼스가 하든을 데려오면서 팀 뎁스가 얇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멤피스는 부상자와 결장자들이 많아서 뎁스가 얇아진 상황입니다. 멤피스의 홈이었다면 최근 분위기가 어수선한 클리퍼스 상대로 멤피스가 비벼올만 하겠지만,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난적 보스턴을 상대로 신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 A 옵션 조엘 엠비드가 27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제는 명실상부 팀의 2옵션으로 자리매김한 타이리스 맥시가 2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을 클리퍼스에게 내주는 대가로 니콜라스 바툼과 로버트 코빙턴, 마커스 모리스를 받아온 필라델피아인데, 바툼과 코빙턴이 벤치에서 활력을 불어넣어주면서 보스턴전 신승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샬럿으로부터 합류한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기복은 있지만 기대 이상의 득점 볼륨을 기록해주면서 필라델피아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고, 팀의 핵심 스코어러인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개막 후 7경기에서 평균 19.3점을 기록해주면서 엠비드와 맥시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팀의 에이스 조엘 엠비드는 현재 기준 평균 득점 31.7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제임스 하든이 팀을 떠나면서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진 타이리스 맥시 역시 제 몫을 해주면서 하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올 시즌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번 경기 홈 경기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난적 미러키를 상대로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에게 무려 54점을 실점했지만 3점 슛을 총 20개나 적중시키면서 미러키 상대로 승리를 따냈던 인디애나입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미러키전 29득점 10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베네딕트 메서린과 마일스 터너 역시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미러키와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인디애나입니다.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3점 슛을 앞세운 특유의 양궁 농구를 구사하고 있는 인디애나인데, 역시나 3점 슛이 잘 들어가는 날에는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 현재 팀 평균 득점 126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고,
3점슛 관련 지표에서도 모두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즌 어시스트 1위에 빛나는 할리버튼이 올 시즌에도 어시스트 부문 1위를 달리면서 공격을 잘 조립하고 있는 만큼 확실히 올 시즌에도 화끈한 공격 농구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대로 평균 실점은 리그 30개 팀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디애나인 만큼 이번 필라델피아전 역시 조엘 엠비드 같은 선수들을 제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잘 막기보다는 더 넣어서 승리하는 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3점슛 야투율에 따라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홈팀 필라델피아가 우세한 가운데 인디애나의 3점슛이 터진다면 경기를 충분히 접전 구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5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이미 10월 29일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인데 당시에는 디트로이트가 16점차 대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카고의 잭 라빈이 무려 51득점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패배를 맛봤던 시카고입니다. 직전 피닉스전에서도 한 점차 석패했었던 시카고인데 시카고의 빅3인 더마 드로잔과 잭 라빈, 니콜라 부세비치가 나란히 2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셋이 70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카루소가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고 베테랑 이적생 제본 카터 역시 최근 벤치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올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첫 맞대결 경기에서 대패했을 때 벤치 자원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미미했었던 시카고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카루소와 카터가 활약해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와의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었던 시카고인데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도 더 신경 써줘야만 경기를 자신들의 플랜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접 미러키 전 아쉽게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6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카고와의 첫 맞대결을 승리했었던 디트로이트인데 이번 경기는 그때와 비교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일런 듀렌과 아이제아 스튜어트, 마빈 베글리 3세로 이어지는 빅맨 라인업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벤치를 이끌고 있는 알렉 벅스와 제이든 아이비가 모두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다는 점입니다. 시카고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벤치에서 18득점을 기록했었던 알렉 벅스고 제이든 아이비 역시 벤치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줄 만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공백은 생각 이상으로 커 보입니다.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을 필두로 앞서 말씀드린 장신 라인업이 가동되는 주전 멤버 싸움에서는 크게 밀릴 게 없는 디트로이트지만 벤치 세컨 유닛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벅스와 아이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결장자들을 고려해 홈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LA 레이커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4연승 구간 팀의 에이스 제일런 그린이 평균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역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 역시 연승 구간 평균 17.5득점을 비롯해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도 준수하게 기록하면서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생군은 마치 이번 경기 상대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처럼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어시스트와 플레이메이킹 능력까지 갖춘 센터인 만큼 올 시즌 휴스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번 덴버전을 앞두고 발목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생군이고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프레드 밴블릿과 딜런 브룩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휴스턴에겐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전 센터 알페렌 생군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 신승을 거두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부동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올 시즌 출전한 9경기에서 트리플 더블 3회, 더블 더블 6회를 기록하는 괴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정규 시즌 MVP 수상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구도사 요키치의 맹활약에 힘입어 시즌 초반 8승 1패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덴버입니다. 팀의 2옵션이라 할 수 있는 자말 머레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최근 결장 중인데 그 공백을 레지 잭슨이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고,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폼이 올라오면서 요키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점도 덴버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에런 고든과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는 언제나 꾸준하게 활약해주는 주전 자원들인 만큼 자말 머레이가 없어도 휴스턴과의 주전 싸움에서는 밀릴 게 없는 덴버입니다. 다만 덴버는 벤치 자원들이 문제인데 지난 시즌 벤치에서 맹활약했던 브루스 브라운이 이적하면서 벤치 뎁스가 얇아진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에서는 확실히 홈 경기에서만큼의 포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덴버고, 요키치가 쉬는 구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번 시즌 중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키치가 뛰지 않는 벤치 구간을 어떻게 잘 버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는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올리언스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접 미네소타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최근 하락세는 핵심 주전 자원들과 벤치 자원들의 결장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팀의 에이스 CJ 맥컬럼이 오른쪽 폐에 기흉이 발견되면서 당분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포틀랜드 시절에도 같은 증상으로 인해 6주가량 결장했었던 맥컬럼인 만큼 뉴올리언스로선 초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거기에 자이언 윌리엄슨이 개인 사유로 인해 미네소타전 결장했고, 이번 경기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허브 존스 역시 다리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고, 벤치의 핵심인 호세 알바로도와 트레이 머피 3세, 나지 마샬 역시 여전히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팀의 에이스 브랜든 잉그램은 복귀한 상황인데, 잉그램 역시 원체 유리몸이라 맥컬럼과 자이언의 부재 속에서 혼자서 팀을 얼만큼 끌고 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자이언 윌리엄슨과 허브 존스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두 명이 결장한다면 뉴올리언스가 쉽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토론토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가 조엘 엠비드에 이어서 평균 득점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고, 카이리 어빙 역시 점점 폼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보스턴으로부터 합류한 그랜트 윌리엄스가 공수에서 맹활약하고 있고, 당초 댈러스의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댈러스의 골 밑에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 2세가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직전 토론토전 질병으로 인해 결장했었던 데릭 라이블리 2세인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뉴올리언스의 결장자들이 많은 점과 최근 댈러스의 원투펀치 돈치치와 어빙의 경기력을 고려해 원정팀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금요일 기준으로 직전 뉴욕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뉴욕 특유의 끈적한 수비에 상당히 고전했었던 경기였고, 14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긴 했지만 야투 효율이 크게 떨어졌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연패 중인 샌안토니오에게 한 가지 희소식을 찾자면 팀의 핵심 자원인 데빈 바셀이 직전 뉴욕전에서 복귀했다는 점입니다. 바셀은 올 시즌 평균 16.8득점을 기록하면서 샌안토니오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바셀의 복귀로 인해 샌안토니오 공격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는 가드 제레미 소엔과 트레 존스가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팀 공격을 잘 조립하고 있고, 켈든 존슨 역시 기복은 있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인 만큼 올 시즌 샌안토니오는
그저 리빌딩 팀이자 탱킹 팀이라고 무시했다가는 의외의 일격을 맞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전 센터 잭 콜린스 역시 공수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애틀랜타전을 치르고 바로 샌안토니오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인 만큼 체력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카일 라우리와 지미 버틀러처럼 노장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마이애미고, 거기에 원정 백투백 일정이라면 샌안토니오의 젊은 선수들에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것이 유력한 마이애미입니다. 더군다나 에이스 타일러 히로가 결장하는 만큼 이번 경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샌안토니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3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